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지투자 사례 34번째 건축 신고가 취소된 대지입니다. 질문: 2013년 11월 농지의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건축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마을길 소유자가 진입로를 막아 공사를 하지 못하다가 2020년 변경 신고를 한 후에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허가청에서 계고 및 청문도 없이 건축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는 2016년경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농지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대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국유인 도로, 지목이 도로이겠죠. 국유인 도로가 있었는데 그 오른쪽 끝에 있었던 국유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마을길로 쓰고 있는 국유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서 사유지가 섞였습니다. 근데 사유지 소유자가 측량해서 자기 땅이라고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걸어다닐 수 있는 길만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허가청에서 건축 신고를 취소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답변: 소형 건축물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허가를 건축 신고에 의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신고가 수리된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공사의 착수는 착공이죠.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신고 후 2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가 자동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가 언제냐 또는 착공을 뭘 착공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고 후에, 건축 신고 후에 신고 효력이 자동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보겠습니다. 건축 신고 5항 제1항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 효력은 없어진다. 효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자동 실효가 되는 거죠.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조문은 2007년 1월 3일 신설된 겁니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16년 1월 19일 단서가 신설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건축 허가는 취소를 할 때는 뭐 계고든 청문이든 뭔가 공사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건축 신고는 그런 것도 없이 저절로 효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 즉 우리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나 신고를 받은 걸 보고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허가청이 취소하려면 계고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법 제14조 5항은 법률에 의해서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계고나 청문 등의 절차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례는 2013년에 신고 후에 2년이 지났으면 2015년에 자동 실효된 것이나 2020년에 신고인이 다시 허가청에 변경 신고를 했더니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 신고가 수리됐다면 효력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고 고문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법률에 의해서 이미 없어진 효력은 변경 신고를 허가청이 수리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없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허가해 줬으면 중대한 공익이 있거나 또는 뭐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소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앞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수리를 요하는 건축 신고는 건축법 기준만 가지고 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신고에 의제되는 각종 법령의 기준을 허가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수리는 건축법에 의한 자기 완결적 신고보다 수리를 요하는 건축 신고가 굉장히 엄격하죠. 즉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됐다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수리를 요하는 건축 신고를 취소하려면 건축법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건축 신고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한 법령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허가권자는 검토해야 되고 또 공사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건축 신고의 수리는 건축법 14조 2항, 11조 5항, 6항의 인허가 의제로 인해 건축법상 건축 신고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게 되므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 신고가 국토계획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2010-14-954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한 허가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 신고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허가권자가. 다음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진입로 확보는 신청인의 의무이므로 그러니까 건축신고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건축신고를 하는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에서 규정되어 있는 진입로 기준을 맞추라 이겁니다. 신청인의 의무이다. 그런데 자 우리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기존의 마을길을 통해서 했는데 그 마을길이 소유자가 막아버렸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문제입니다. 자, 국유도로 그러니까 지목은 도로이고 소유자는 국가이며 이미 마을길로 수십 년 동안 썼던 그 길을 말합니다. 국유도로 관리는 그 지자체 소관이므로 그 국유도로 위치가 지적도와 실제 현황이 다르게 사용해 왔다가 최근 그 현황도로 사유지 소유자가 도로를 막아서 현황도로를 막아서 공사를 하지 못한 상태로 2년이 경과돼서 건축법에 의해서 자동 실효가 됐다면 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입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윗부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황색 길이 이 국유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국유도로의 오른쪽 끝에 부분이 수십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썼던 길인데 이상하게도 지적도상의 도로와 실제 현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도로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마을길은 한 3m 되는데 그 중에 2m는 사유지고 1m는 국유지입니다. 자, 그래서 2m를 막아버렸어요. 그럼 1m만 가지고는 공사 차량이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길을 유지 관리해온 사람은 지자체란 말입니다.
뭐 포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국유지 도로이니까 유지 관리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공사 차량이 드나들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이 노란 부분이 2013년 건축 신고가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주황색 바로 밑에 노란색과 주황색 사이에 빨간 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어져 있는 거 볼 것입니다. 이게 2019년 12월 5일 건축 후퇴한 선입니다. 요 설명 뒤에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을길은 국유로서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농로 등으로 사용해 오다가 일부 선형이 변경돼서 사유지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마을길로 여러 채의 건축 신고가 수리됐습니다. 갑자기 3m 중에 2m를 소유자가 막아버렸으니 현황도로 소유자 막을 권리 있죠. 자기 땅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공사 차량의 진입로가 없어져서 2년이 경과되었다면 뭐 일반교통 방해죄로 고소고발되는 거와 별도로 그 문제와 별개로 건축 신고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마을길을 유지 관리할 책임 있는 허가청이 그 공사 차량 진입로가 없어서 개발행위가 공사가 못 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허가청이 판단해서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지금 못 한다는 거죠. 2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빨간 화살표가 이게 국유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국유 도로를 이용해서 이 노란 색깔의 도로가 전부 사유도로입니다. 그 주변에 건축이 단독주택이 수십 채가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단독주택을 지을 때마다 이 노란색의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노란색의 도로는 개발행위 허가 때 만들어져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고 국유도로는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지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마을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만약에 막혀버렸다. 그럼 이 마을길이 일부 막힌 건 누가 책임져야 되냐는 것이죠. 좀 더 가까이 보면 2020년에 허가청은 변경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2년이 경과하면 자동 실효가 되는데 변경 신고를 수리했다고 해서 실효된 그 신고 효력이 살아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보다시피 자 위에 국유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다가 이 국유도로 너비가 4m가 안 되니까 건축법 46조에 의해서 이 국유도로 중앙선에서 양쪽으로 2m씩 후퇴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법 46조. 그래서 밑에 건축물은 4채가 지어지면서 4m를 충족하기 위해서 1m씩 전부 건축 후퇴를 했습니다. 이게 2009년 12월 5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12월 5일 그 빨간색 도로를 분할을 하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과정에서의 행정지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 지금 빨간색은 건축 신고가 준공이 돼서 건축 신고된 대지가 준공이 돼서 지목이 대지로 바뀌면서 앞에 도로도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준공과 같이 그 지금 빨간 선은 건축 후퇴한 빨간 선은 지목이 도로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지목이 전 상태로 남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8년 이전에 건축 신고된 건축법 14조 5항에 의하여 자동 실효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이곳은 2019년 12월 5일 허가청이 건축법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는 행정지도를 하였고 2020년 건축 신고의 변경 신고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의 변경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허가 및 신고는 그러니까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건축 신고는 변경 신고가 아니라 새로운 신고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허가 기준이 엄격하여 허가청이 불허할 수 있으므로 만약 수리를 요하는 건축 신고를 다시 자동 실효 또는 취소하려면 착공을 건축물의 터파기 여부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축 신고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의 공사 진행에 따라 허가권자가 재량적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허가청이 건축 신고 기간 2년이 경과돼서 자동 실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와야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웃의 건축 신고와의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러니까 이웃은 2년이 지났어도 문제없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허가청이 마을길인 국유도로를 제대로 유지 관리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이므로 허가청은 2020년 변경 신고를 새로운 신고로 해석을 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신고를 다시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착공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만 간단히 하나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후 토지의 창고와 부속 건축물을 철거하고 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지하였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굴착 공사에는 착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법 8조 8항 등 관계명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를 하고 나서 공사에 착수한 지 1년이 안 되면 효력이 없어지고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2년까지 된다라고 하는 게 2016년에 단서가 신설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2013년에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2014년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이건 자동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법조문은, 그런 법조문은 건축법 14조 5항의 자동 실효 조문은 이런 사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오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건축법 14조 5항의 신고 효력의 자동 실효는 신청인에게 계고 및 청문 없이 취소되는 것인데, 대법원은 공사의 착수란 착공계 제출과는 무관하게 실제 공사 착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착공을, 공사의 착수를 건축물 터파기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 봤잖아요. 터파기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청인이, 건축 신고 신청인이 2년 이내에 건축물을 터파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동 실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착공기간 2년을 넘긴 것이 허가청의 국유도로가 없어진 것을 찾아내지 못하여 공사 차량의 통행로가 갑자기 막힌 것이고, 건축 신고의 선행공사인 개발행위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착공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므로 2008년과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지금 취소된 신고를 다시 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국가나 지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은 이 대지를 소규모 밭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어 엄청난 재산권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 마을길을 공로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건축법을 개정해서 무조건 2년만 되면 실효되는 게 아니고 개발행위가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허가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